진료실에 와서 저한테 정말 이제 막 애기들이 그렇게 말할 때 있거든요. 저 커서 의사 선생님이 될 거예요. 막 이제 이런 거 하고 막 이제 청진기 막 이제 막 만지면 이제 애기 엄마들이 이제 의사 선생님 될 거야. 막 이러고 되게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항상 하는 말이 청진기를 쓰는 의사가 이제 되면 안 된다. 김 원장님 약간 이제 나중에는 약간 인간 문화재처럼 벽살까지. 우아한 비디오에 나올 수도 있어요. 야, 네. 그 정도는 아닐 거야. 마음은 속상하죠, 사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네병원 아는의사 김원장입니다. 네, 조 원장입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를 무겁습니까? 네. 무겁습니다. 무거운 주제를 얘기하는데 웃고 있네. 많이 긴데 이제 요즘에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막 소아과 붕괴. 이 주제는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없어지는 거냐고.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없어집니다. 조 원장님한테 징징거리는 얘기기도 하고 계속 돌아오는 답은 똑같았어요. 뭐 어차피 망했어. 죽은 건 살릴 수 없다. 붕괴는 됐죠? 네. 붕괴는 됐죠. 망하겠다. 그 얘기는 계속 했었죠. 더 이상 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의미 없는 없다. 상태. 신고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개원을 하면 이제 소아청소년과 의사입니다. 이제 신고를 하는데 아예 그거 자체를 소아과 타이틀 떼고 그렇게 하시거나 중간에 다시 신고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소아 진료는 메인으로 하지 않겠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런 선생님들이 하나 둘 생겨나시기 시작을 하면 너무 무서운 상황이 될 거예요, 사실. 뭐 어떻게 되려나. 그러니까 그 대학병원 교수님들도 원로 교수님들이 계시지만 결국은 이게 물려주는 시스템이 돼야 되잖아요. 진짜 많이 아픈 애들이 뻐껑으로 떠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미 문제가 되는 게 이미 중간이 이만큼 뜨잖아. 주변이 이만큼 뜨지. 중간이 이만큼 없잖아. 그리고 위아래가 없으면 전공의들은 안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혼자서 독박을 쓰는 시스템이니까 이미 이거는 사실은 나는 회복할 수 없다. 회복할 수 없다고 봐. 네네네. 저 때는 그래도 경쟁이었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김 원장님 그레이드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맞아요. 여기서 끝나고 친구들아. 밑에가 없어가지고 밑에가 없어. 계속 전공의 상태인 거예요. 그 스텝이 돼도 교수님이 돼도 그냥 밤에 계속 맞아요. 예, 저희 계속 친구들이 예, 제일 불쌍한.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누가 이걸 하고 싶어 하겠어 라는 과 중에 하나가 됐죠, 사실. 이게 뭐 그런 게 있어요. MZ 세대들끼리 이제 충돌이다. 충돌이다. 왜냐면 이제 MZ 세대들은 이런 걸 더 이상 참지 않는다. 의사도 예, MZ세대 의사도 안 하고 말지. 그치. 굉장히 뭐 저보다 훨씬 훌륭한 친구들이고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제가 동네에다가 이제 그 병원을 차린 이유도 여차하면 친구들한테 도와줘 이제 하는 것도 되게 컸고 저는 광진구 떠나서 개원하는 거 되게 무섭다고 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친구들은 너무 힘들어요. 막 선호가 느린 거는 또 이제 성격이 급하니까 또 잘 안 맞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신경과도 되게 생각이 있었는데 내가 인턴 처음 하기 시작할 때 있었던 환자가 아직도 있고 막 이제 이런 게 좀 변화가 너무 없고 이런 게 좀 힘들고 대표적인 과정. 대표적인 과정. 그치. 내과는 막 아침 오전이랑 오후를 비교하고 우리는 작년이랑 비교하고. 참석을 하진 못했지만 사실 입금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제 지원한다 이런 의미로 드리는 거죠. 제가 뭐 드리는 비용이 뭐 그렇게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선생님들 그날 진료 안 하시고 모이신 거거든요. 그날 저는 막 예약된 환자가 있어서 당연히 가진 못했지만 그 선생님들이 하는 그 주장하시고 취지는 100번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회장님은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그래서 회장님은 소아과 의사시지만 지금 진료를 막 보고 계시진 않아가지고 사실은 그럼 수익이 없으시거든요. 뭐 억울하게 막 분쟁에 휘말리는 의사들이 있잖아요. 뭐 소송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막 가서 발벗고 나서서 좀 이제 해결도 해주시고 그런 분이셔서 대변해주시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때도 있어요. 이렇게 소아과 의사 적어지면 너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근시안적인 얘기죠. 사실 자기 과가 잘 되는 게 좋습니다.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같은 뭐 지역 내에 계시는 이제 소아과 선생님들 계시지만 사실 다 감사합니다. 왜냐 이게 뭐 이제 약간씩 그 운영하는 시간도 다르고 할 때
우리한테 오던 환자 그쪽 가서 잘 봤다 그러면 감사한 일이지 뭐 이거 뭐 이제 내 환자 뺏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진짜 없을 거예요. 10년 전부터 흉부외과 선생님들은 없으셔서 그쵸. 흉부외과를 지원하는 이제 후배들이나 뭐 사람이 있으면 정말 대단하다. 쟤는 정말 후광이. 예, 4년 동안 혼자인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흉부외과. 그래서 그 선생님이 교수님들은 한 대여섯 분 되시고 그 선생님이 4년 동안 혼자서 그 흉부외과를 하신 분이 있는데 뭐 그런 선생님 보면은 진짜 와, 인사드려. 예, 정말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은 흉부외과 하실 때 상견례를 못 가가지고 못하고 있어. 그 외 슬기로운 의사생활 거기서도 그 외과 신현빈 씨가 맡았던 역할이 교수들은 외과 교수는 되게 많은데 전공이 하나여가지고 우리 수술 들어와 우리 수술 들어와 막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선생님? 전공의를 소아과 선생님들이 안 하려고 그러는 이유를 좀 찾아야 되는데 나중에 살지. 어떻게 살지 이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당장 이제 소아과를 하면서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재활의학과 같은 경우는 전공의를 하면서도 삶의 질이 그렇게 나쁜 과는 아니고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제일 좋지는 않습니다. 두세 번째. 소아과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보호자분들이 조금 다른 분들보다는 좀 어리니까 그치. 예, 아기가 아프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좀 되게 감정적이라던가 조금 미성숙한 면이 있다. 탓을 하려고 그러는 게 있죠. 이게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게 이제 누구의 탓도 아니지만 이거를 조금 다른 외부적인 원인을 계속 찾으려고 한다던가 이런 게 조금 있죠.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 애들을 키우는 입장이지만 물론 애기가 아프면은 당황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왜 드라마나 뭐 이런 데서도 막 소아과에서 막 멱살 잡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사실 그런 건 이제 좀 안 써주셨으면 좋겠고, 왜냐면 이게 보호자들이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진짜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다 잘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 표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해서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 없는 행동을 하는 거를 모성이랑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모성과 부성이랑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응급실을 이제 일선에서 막는 그런 전공의 때 이제 1년차 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은 항상 지쳐있는 친구들.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들지. 집에 가지 않아. 저희 아빠가 처음에 이제 저 당직 선다 그러면 당직 서고 다음날 퇴근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그냥 당직을 서고 똑같은 일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이제 뭐 연당은 잘 안 하니까 그날 밤에 이제 퇴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지쳐 있고 365일 긴장해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다 대고 이제 이런 큰 소리가 오고 가는 것 자체가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해서 이렇게 했다 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아닌 분들도 많죠. 이 소아과 얘기할 때 꼭 따라붙는 얘기가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가 또 있어요. 맘카페. 저는 일부러 조금 더 흘리는 편이기도 한데 이렇게 광진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오래전부터 광진맘을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고 있다는 거를 항상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굳이 저희 병원 얘기가 아니고 다른 병원 얘기가 나올 때도 불편해요. 직접 제가 아는 선생님들도 아니에요. 어떤 매니지를 할 때 내가 그거를 병원에 안 물어보고 거기다 물어보시는 분들 그치. 가끔 그런 거를 볼 때가 있거든요. 이걸 왜 여기다 물어보지? 큰일 나겠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사실은 뭐 거기서 또 제가 끼어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씨 이게 정말 큰일 나겠다. 여기서 이 정도로 끝나는 거죠. 이걸로 끝나는데, 맘카페에서 그렇게 익명의 탈을 쓰고 얘기를 하셔도 저는 저희 병원에 왔던 분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누군지 다 알아요. 다 알고 간호사님들도 다 알아요. 하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하진 않죠. 동지기로 있었던 병원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와, 무슨 갑자기 마녀사냥처럼 그 막 원장님 얘기가 막 올라오는데 막 댓글이 무시무시하게 달리는 거예요. 더 글로리 저리 가라요, 진짜. 카페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워드릴까요? 그리고 그때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지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댓글 하나 더 쓰고 단 거 자체가 진짜 무슨 이건 뭐 학교폭력 저리 가라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매너 얘기에 대해서 저한테 방에 와서 매너 없게 하는 보호자는 별로 없어요. 밖에서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시는. 그러니까 진짜 진료실 아니랑 직원분들한테 하는 거랑도 다른 분들이 좀 있으니까 기원장님한테 하는 거랑 똑같이 나이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과에만 있는 굉장히 이거는 소아과 선생님들 진짜 정말 엄청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오래된 숙제 같은 게 있거든요. 행위료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냥 통합적으로 보는 거야. 내가 와서 머리도 아프고 애가 뭐 배도 아프다 그러고 발도 아프다 그러고 한 번에 다 보고 이제 전신에 무슨 그 건강검진 하듯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게 다 따로따로의 수가가 있는 겁니다.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실 때 있어요. 뭐 다른 성과 가서 봤는데 귀지를 빼더니 귀지 빼는데 돈을 받으셨어요. 수가가 있는 겁니다. 귀지를 빼는 거는 엄연히 수가가 있는 거고 매번 가르쳐 드려요.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지. 다른 환자가 이만큼 쌓여 있으니까 얘기를 할 만한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는 거지. 요 대표적인 귀지인데 빼는데 이제 애기 가만히 있냐고요. 막 난리를 하면서 빼는 거잖아요. 왜냐면 목표는 그냥 단 하나야. 고막 보려고. 근데 이제 비용이 많이 나왔다. 다른 병원에서 이랬다. 저한테 와서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교정을 시켜드려야 되니까 원래 내시는 게 받습니다. 복잡한 게 싫어서 마찰을 넘어가시는 게 굉장히 있을 거예요. 며칠 전에도 이거는 이제 이해를 시켜드린 부분이긴 한데 이제 다른 거 다 보시고 여기 가시가 막혔는데 가시 하나만 빼주세요. 비용이 발생합니다 했더니 그냥 가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안 드렸고 제가 뺐으면 나중에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는 어떤 진료에 있어서는 그만큼의 가치 부여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소아과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과들은 안 그렇거든요. 다른 과들은 그냥 뭐 이거 하시고 이거 하시고 이거 하시고 뭐 검사 뭐 하나 행위 하나마다 다 삐가 붙는 거를 거의 이해하는데 특히 그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게 여러 가지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겹치면서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굉장히 저비용이어서 낮죠. 그래도 난리가 납니다. 노력을 한 거에 대해서 대가를 못 받는 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이제 누군가 저에게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돈만 하네. 얘기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 선생님들이 못하시는 말씀을 대표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그거를 막 진짜 기계처럼 막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서로가 문제인 거죠. 들어와서 이제 빨리빨리 나가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을 느끼는 게 좋지는 않을 거고. 제가 손은 빠른데 말이 느리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되게 빨리 봤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혼날 때도 많아요. 원장님, 밖에 지금 원성이 오고 있습니다. 환자가 요즘 너무 많아서 진짜 소아과는 그냥 김 원장님이 혼자서 다 보는 거잖아요. 더 적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자기 살을 이렇게 깎아서 완전 애기 엄마한테 집에 가면 목이 아파요. 집에 가서는 또 이제 사랑스러운 아내고 좋은 엄마고 그런데 이렇게 몸이 혹사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저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뭐 접수 잘려가지고 못 봤다고. 그 얘기들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뭐 요즘 진짜 뭐 많이 돌고 많이 아파서 더 그런 것도 있는데 마음 불편해요. 직원들도 이제 퇴근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이제 마지노선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래서 막 못 보고 갔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근데 막 애기 막 저번보다 안 좋고 이러면은 당연히 속상하죠. 그러니까 하여튼 소아과는 진짜 막 약간 그런 영국처럼 막 진료 보려면 막 3개월씩 걸리고 막 이렇게 되지 않을까 나중에. 외국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애가 힘들게 하는 거에 대한. 그리고 전문의 진료에 대한 그게 있죠. 보상이 있는 거죠. 소아과 의사가 아이를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뭐 피가 조금 더 붙는다 뭐 애기가 뭐 막 이런 거를 하거나 했을 때 애가 뭐 진료에 협조를 잘 안 한다거나 진료 시간이 길어진다거나 이런 거가 다 결국은 비용. 협조가 안 되는 아이의 협조가 안 경우. 되는 아이의 경우 이를테면 이렇게 잘 빼는 애도 있고 하면서 10분 걸려서 빼는 애도 있으면 지금은 비용이 똑같은데
그 10분 걸려서 빼는 애들은 비용이 더 발생한다거나 이런 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친구가 그 경기 북부에서 심장을 보는 친구인데 김 원장님 친구랑 비슷한 케이스예요. 그 친구도 지금 40대 교수인데 밑에가 없어서 혼자서 지금 하는 친구예요. 근데 20대 남자가 밤에 게임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심정지가 와서 그 가까운 병원으로 오잖아요. 심정지 오면 이제 뭐 멀리 갈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친구는 다른 3차 병원에서 페이식 수술을 하기로 돼 있는 이런 만성질환 환자인데 심정지가 와서 왔어.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안 받으면 얘는 죽어. 그래서 받아서 보고 그 3차 병원에서 보는 거니까 그 병원에다 이 환자 지금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못 받는데요. 다음날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자리가 없어서 못 받는데요. 상태는 점점 악화되죠. 그 다음 날쯤에 아마 갔을 거예요. 그래서 3일간 심정지 왔던 사람을 살려서 보냈는데 가서 뭐 몇 주 있다가 이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랬는데 그게 소송이 걸렸어요. 이게 이런 리스크를 안고 그래서 걔가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 아, 받지 말아야겠다. 앞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얘가 이런 일을 한번 당하고 나면 지금까지는 사명감으로 했지만 이게 심정지 왔던 사람 잘 이제 3일간 매니지해서 다른 3차 병원으로 버티고 보냈는데 소송이 걸리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래 이제는 보지 말아야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그거를 밤에 그 자기 진료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유서 같은 걸 병원에 쓰면서 진짜 막 자괴감이 든다고. 나는 정말 잘해줬는데. 소아과는 진짜 방대해요. 네, 방대해서 이거를 다른 선생님들한테 봐달라고 하기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게임직해 이런 그런 감을 가진 거는 사실은 소아과 전문의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가벼운 질환 말고. 전화를 엄청 많이 받거든요. 김영호 원장님이 데일리 한두 번씩은 애기 친구들한테 전화 물어보는 전화가 오는데 다 의사들이에요. 맞아. 예, 다 몰라요. 다 뭐 내과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과야 당연하고 모르거든요. 자기 분야가 아니면 잘 모르고 약 쓰고 뭐 하고 이런 거 다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소아과 영역은 애기들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래서 소아과는 스펙트럼도 넓고 정말 어려워요. 몰라요. 정말 몰라요. 과거로 회귀하지 않을까요? 옛날 60년대. 진짜 막 질병으로 잃는 아기들도 많아지고. NICU 이런 것들은 진짜 그치. 안 좋아지겠다. 그렇지. 그 신생아 중환자실. 옛날에는 막 1kg짜리도 살고 700g짜리도 살고 그랬는데 이제는 진짜 안 좋아지겠다. 그냥 없으면 안 되는 까잖아. 그냥 그래요 사실. 왜냐하면 어떻게 할 거야. 없는 거를 상상해 본 적은 없어요. 상상해 할 수 없는 과잖아. 어머니 아버님 세대는 그렇게 의사가 없어서 사람들이 엄청 고생하고 이런 시기가 있었지만 저희는 그런 세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소아과 의사가 없으면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소아과 의사를 못 봐서 아기가 잘못됐다 이런 일이 현실화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냥 정말 조그만 성숙한 애티튜드? 애기가 좋아서 수학과 했어요 하는 친구들 중에 아이 진짜 인지하면 안 되겠다 하는 사람도 조금 더 가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히 뭐 이제 나라에서 뭐 수가 문제 뭐 얘기 많이 있지만 이거는 뭐 국민이 바꿀 수 있는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지켜주십사 하는 거는 그거죠. 저희 병원에 가서 다른 병원 욕하고 이러면은 한 개도 좋지 않아요? 이 욕하는 거를 시작하는 보호자는 다른 병원에 가서도 내 욕을 하겠지 이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다른 병원에 가시든 저희 병원에 오시든 다른 선생님들은 저희한테 욕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내가 좀 되게 꼰대 같은 얘기를 하자면 그 아기가 아프고 할 때 제일 가슴이 아프고 넌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람은 부모님이에요. 한번 해봐.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병원이 어떤 책임을 져주기. 이거 아니면 어쩔 건데요? 뭐 이런 느낌. 그치. 안 나오면 어쩔 건데요? 이거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 이런 느낌의 그런 보호자분들이 있어요. 보험. 네, 보험. 약간 내가 여기 왔으니까 안 나오면 그래, 니네 책임이야. 이렇게 이런 식의 보호자분들이 있는데 아기가 아프고 힘들 때 가장 힘든 거는 당연히 보호자분이어야 되고 아기가 여기 약을 먹었는데 안 좋은 거 같다. 니네가 이 약을 줬으니까 안 좋으면 니네 책임이지. 응급실 안 가고 버텨야지. 뭐 이런 거. 믿을 수 없지만 있어요. 믿을 수 없지 않아. 그래? 나는 믿을 수 없는데.
그래 니네가 약 줬으니까 나는 오늘 밤까지 안 좋아도 버틸 거야. 애기 안 좋으면 자기가 판단을 해야지. 마음이 가장 아픈 사람도 엄마 아빠예요. 되고 제일 고민하고 가장 책임을 지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 사람도 그 애기 엄마 아빠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조금 애기 아픈데 특히 감염성 질환 같은 거 있을 때 숨기고 기관에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거나. 그 얘기만 해도 그 얘기만 해도 하루를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애기가 뭐 어디 무슨 뭐 독감이나 이런 거 걸려 있는데 진짜 보내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인데 보내시는 부모님들도 있으시거든요. 저희는 애기를 키우는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나는 그런 보호자들은 이제 좀 약간 거꾸로 자극을 하죠. 그래서 뭐 이게 옮기는 병인가요? 이 어린이집 가야 되나요? 옮기고 안 옮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얘가 더 아파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애기들이 조금 아프면 자기 아이와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기관에 이런 데는 다 나은 다음에 보내셨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전화 온 적도 있어요. 학교에서 이제 감염성 질환인데 애가 계속 학교에 나온다? 오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다고 한다. 괜찮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남 탓하지 말라의 하나의 적이기도 한데 뭐 그러실 때도 있거든요. 와, 우리 애는 어디 간 적도 없는데 병원에 와서 그때 대기하다가 옮은 것 같아요. 또 이것도 할 말이 많죠. 그럴 것 같으면 안고 계셔야 됩니다. 많은 아이들이 대기하고 있을 때 좀 막 콧물 나는 애도 있고 열나는 애도 있고 아파서 왔을 테니까 당연히. 그래서 그럴 때는 이게 막 우다다다 뛰어다닌다거나 그러면은 보호자가 제어하셔야 됩니다. 이 노력하는 엄마 아빠처럼 보이고 싶거든요. 예전에 느꼈는데 택시에서 얘네 엄청 떠들 때 얘네가 분명히 떠들 거라는 걸 알고 있어. 계속 떠들. 한 택시를 30분 타고 가는데 연웅아 조용히. 이거를 우리도 연웅이가 할 때마다 30분 동안 계속 했어요. 왜냐면 이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를 제어하려는 노력을 하는 모습이 기사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저것도 안 하는 부모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얘가 못할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 자체가 최소한의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시거나 뭐 할 때 그런 거를 끝까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건데 카르마 이런 걸 좀 믿거든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내가 더 다른 사람들한테 나이스하게 해야지 애들이 잘 될 것이다 이런 그리고 애들도 뭐 내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좀 스테이블하게 하는 모습을 봤으면 아빠가 쉽게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애기 태어나기 전에 김 원장님이 해줬던 얘기인데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가 되게 마음에 와닿거든요. 애기 아빠가 전공의 때 김 원장님한테 와서 되게 막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혹시나 줬던 상처 때문에 우리 애기가 이렇게 아픈 게 아닐까 너무 후회가 된다. 내가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지만 사업을 하다 보니 좀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도 많이 했고 아무래도 나도 모르게 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애기 키우는 사람들은 되게 정말 조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연장으로 병원뿐만 아니라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은 감정적으로는 항상 이제 스테이블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게 좀 있죠. 저희 소아과 의사들 친구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거기 부모 진짜 너무 젠틀하고 괜찮으니까 애가 진짜 잘 낫는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사실은 되게 위중한 병일 때도 많이 하는데 그 약간 기억에 남는 거예요, 다들. 그런 이제 좋은 훌륭한 보호자들은 기억에 남죠. 그나마 이제 지금 남아있는 그 소아과 선생님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아기를 가지고 막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좋겠다.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성숙한 부모님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다소 어려운 주제고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그쵸, 분들도 많으실 수 있는데. 맞아요. 이거를 언젠가는 한 번은 얘기해야지라고 했던 주제거든요. 그래서 또래를 키우는 엄마로서 그럼 진료실에서는 이런 얘기 다 못하니까 이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쵸, 이게 저의 깊은 의도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동네병원 아는 의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